안녕하십니까. 2024년 3월 23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수 결과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. 지역구에서 기호 1번은 당연히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겠죠. 민주당이 246개 지역구에 공천을 했고요. 전 지역구가 254개입니다.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은 전 지역구에 공천을 했습니다. 자, 이러니까 이제 기호 순으로 따지면 지역구에서 1번은 민주당, 2번은 국민의힘, 그리고 3번과 4번은 없습니다. 왜? 3번과 4번은 민주당 위성정당, 국민의힘 위성정당인데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현재 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 지역구 공천을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없죠. 기호,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.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역구에 5석 이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갖췄지만 지역구에 후보를 하나도 안 냈다. 그러니까 기호 3번과 4번이 지역구에는 없다. 근데 기호 5번 녹색정의당. 녹색정의당이 지금까지는 기호 3번이었는데 5번으로 밀렸고요. 지역구에서 칸은 세 번째. 그러니까 1, 2, 5 이렇게 되는 겁니다. 6번은 새로운 미래.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비례를 보면 비례는 또 1번과 2번, 1번 민주당, 2번 국민의힘이 비례 공천을 안 했습니다. 기형적인 모습이죠. 그러니까 이제 맨 위칸에는 기호 3번 민주당의 위성정당, 더불어민주연합이 맨 위칸이고 그 밑에는 기호 4번 국민의 미래,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죠.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칸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조국혁신당 요새 정당 투표에서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여기는 기호 9번이 됩니다. 칸은 위에서부터 7번째 칸이 되고요. 자, 어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졌던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의원 출마를 포기하겠다. 그러면서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예상된 결과죠. 어차피 뭐 지지율이라는 게 거의 나오질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. 이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대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자들 외에 과연 제3지대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인가? 그동안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곳은 뭐 이준석, 이낙연 뭐 이런 사람 정도 아니겠습니까? 개혁신당은 43곳에 후보자를 냈고요. 지역구. 새로운 미래는 28곳에 지역구 공천을 했습니다. 이번에 무소속은 58곳에 무소속이 있습니다. 아마 무소속 중에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있을 것 같다. 그런데 이준석, 이낙연? 글쎄 현재까지의 흐름상 보면 당선될 것 같지는 않다.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전을 했죠. 제가 이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진표가 짜여진 직후에 이준석의 경쟁력이라는 걸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이 뭐 공영훈 편들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더군요. 왜냐하면 제가 공영훈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때는 여론조사 해보기 훨씬 전입니다. 여론조사 해보니까 제 말이 정확하게 맞았죠. 현대차 사장 출신입니다. 정치 신인이죠. 공영훈 민주당 후보.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니까 42%, 이준석은 19%,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18%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정민 후보한테도 밀려서 3등을 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. 이 지역은 청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도 삼성전자에 근무하지만 바로 삼성전자 출신인 한정민 후보를 밀지 않는다.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 이준석 경쟁력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삼성전자를 취재를 좀 해봤죠. 그랬더니 삼성전자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다. 오히려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 젊은 층은 과거 때부터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다.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일부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공룡은 편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든 게 아니고요.
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게 지금 여론조사로 입증이 되고 있다.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더욱더 심각하죠. 리서치뷰 조사에 따르면 17.7%밖에 안 나오고 거기 강성 친명계인 민영배 의원 65.4%입니다. 이건 뭐 회복 불가 이렇게 보여지죠. 그 다음에 뭐 서른 의원, 뭐 부천을 여기는 뭐 10%도 안 됩니다. 캐스팅 보트 역할도 못한다. 이렇게 보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제3지대가 낼 가능성 없다.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될 정도로 지금 뭐 제3지대 완전 무너졌다. 지역구에서. 그럼 비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죠.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인가요? 저는 조국혁신당은 2.1지대라고 생각합니다. 2.1지대. 2지대가 민주당이죠. 야당이니까. 2.1지대 정도 되는 겁니다. 민주당과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정당이다는 점에서는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로 보기 어렵다. 민주당이 우군이죠. 뭐. 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평가 긍정 뭐 이게 뭐 30 몇 퍼센트 뭐 이 정도 되고 부정 이게 뭐 50 몇 퍼센트 돼서 거의 60%에 육박하는데 이 60%대에 육박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층 이 층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죠. 반윤 이걸 파고든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있다. 이렇게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. 자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은 꽤 많은 이제 비례대표를 낼 것으로 보이고 물론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. 뭐 최근에 워낙 그렇다 보니까 뭐 10석 저는 뭐 8석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되죠. 10석이 넘을지. 근데 이제 개혁신당은 현재 어제 그 여론조사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5% 나왔던데 글쎄 4년 전에 열린민주당이 5.42%를 가지고 3명을 당선시켰습니다. 이번에 개혁신당이 5%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3%는 넘어야 의석 배분을 받거든요. 그것도 지금 간당간당하는 거 아닌가. 그럼 왜 이렇게 제3지대가 무너졌느냐. 잘 한번 보시면 한국갤럽의 과거 여론조사 한번 쭉 보시죠. 보면 늘 제3지대는 적게는 20%, 많게는 30% 넘었습니다. 작년 7월에 32%, 그 후로 30%. 이때는 이제 제3지대가 이 집단화하기 전입니다. 그러니까 뭐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입니다. 그때 제3지대가 32, 뭐 막 이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러다가 12월까지도 대략 30% 안팎으로 제3지대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제1지대와 제2지대하고 비슷한 규모의 제3지대가 있었던 겁니다. 물론 그 제3지대는 균질하지 않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누죠. 뭐 보수층이 많냐 진보층이 많냐 제3지대. 그건 아니죠. 둘 다 싫다가 많습니다. 둘 다. 그래서 제3지대에 머물렀던 것인데 이 제3지대를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가 흡수하면 적어도 한 70% 정도는 흡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. 그게 바로 빅텐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덧셈의 정치죠. 그런데 올해 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 제3지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그건 왜 그러냐. 뭐 이준석,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빅텐트가 뭐 되는 둥 마는 둥 뭐 어쩌고 해가면서 계속해서 실망감을 주니까 거기다가 제1지대와 제2지대는 결속력을 지금 아주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3지대의 무당층이라는 사람들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뭐 30이 이제 29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출범하니까 거기로 이제 몇 %씩 또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%대로 내려오고 그러다가 빅텐트가 되니까 좀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무당층 중에서 그런데 이게 또 열 하루 만에 깨져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대거 실망한 층.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야말로 제3지대에 대한 코어 핵심
그것만 남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약하다. 조국혁신당처럼 차라리 반윤은 지금 저 갤럽 조사로 보면 58%가 부정평가입니다. 어제 58%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2030 남성 이거 얼마 됩니까? 그거 얼마 안 됩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2030 남성이 그럼 다 이준석 개혁신당 지지하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.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2030 남성에만 호소한다. 저는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특정 그 어느 층, 뭐 반윤 내지는 반명 아니면 이낙연 대표와 합쳐서 반윤과 반명 이 사람들 층을 우리가 모으겠다.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. 이제는 다 틀린 얘기고. 그런데 자기 그 이대남의 그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의 강성 지지층 주문에 따라서 빅텐트를 깨버렸다.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이준석 스타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싸가지론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회복 불능이 돼버렸다. 저는 뭐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뭐 그것도 지금 뭐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제3지대는 소멸됐다. 그래서 어제 뭐 김종인 전 비대위 이제 공관위원장 집으로 갔다 뭐 이런 김용남 전 의원의 평가가 있었는데 뭐 역할도 끝났지만 뭐 기대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. 지역구 전멸. 이제 남은 거는 비례대표에서 뭐 조국혁신당이야 좀 가져가겠지만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. 아마 이런 정도. 된다면 뭐 2번까지 되느냐 3번까지 되느냐. 요런 정도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번 선거에서는 제3지대가 소멸됐다.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의 갈라치기 정치가 참담한 실패를 겪은 거다. 이제야 아마 큰 학습 효과가 있을 거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